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준 쪽에서 75bp로 자이언트 스텝에 단행하겠다는 발언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어제 수급통에서 자세한 힌트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SK하이닉스가 되겠는데요. 과대 낙폭 관련해서 관심을 받았고요. 또 최근에 전해왔던 ARM 인수 관련 소식이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밑으로 보시면 코스모신소재,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부각을 받은 모습입니다. 또 밑으로 삼성전자 우선주와 포스코홀딩스가 있는데요. 이번에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MLCC 2형 필름 관련해서 생산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훈풍이 미국에서 불어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수급 리스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관심을 받았는데요. 삼성 SDI, LG화학, SKC, LG에너지솔루션까지 시가총액 규모가 큰 2차전지 셋업체들이 대체적으로 기관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에 전일 미증시에서 테슬라 및 리비안의 주가가 급등한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 SDI는 코스피 시장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SKC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용 동박 사업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주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누릴 수혜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함께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까지도 기관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하이브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부각받으면서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외국인 쪽에서 다시 한번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재봉쇄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타났고 또 며칠 전부터 이러한 리스크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면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대도시 봉쇄로 인한 소비 부진과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서 고전을 겪고 있던 가운데 중국의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행사인 중국 6.18 쇼핑 행사에서 국내 화장품의 입지가 다소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받았던 KB금융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기관 쪽에서는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반도체 투톱 기관 쪽에서는 많이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순위에 올랐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OCI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금리 인상 부담감 안고 가면서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가 되겠는데요.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점유율 확대 기대감까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업계에서는 2025년을 생산 시작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에 주력을 하다가 이번에 배터리 모형에 다변화를 주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이유는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모양의 배터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주가도 3% 넘게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모신소재 보겠습니다. 이번에 MLCC 2형 필름 관련해서 호재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MLCC 2형 필름을 생산하면서 이 확대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모신소재는 적층 세라믹 콘센서인 MLCC 2형 필름 설비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홍동환 코스모신소재 대표는 이번 투자로 인해서 MLCC 2형 필름 생산 능력이 20%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어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LNF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LNF, 에코프로, BM, 첨보처럼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각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게임 관련주에서는 위메이드, 최근에 위믹스 같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있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LNF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나노신 소재 같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반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보시면 엔터주인 SM이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BTS 관련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엔터주들 약했지만 어제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SM 쪽으로도 수급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이 원준과 세아 메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2차 전지 소재와 부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나란히 순위에 오르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WHO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던 미코바이오메드, 외국인이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내면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또 보시면 나노 신소재와 리노 공업 쪽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실까요? 이번에 서울 옥션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NFT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있는데 서울 옥션은 이번에 신세계와 관련해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공고먼, 포이즈, 펄어비스가 나란히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원준과 세아 메카닉스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증설 이슈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인데요.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생산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관련주를 엮이고 있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증설을 한다는 소식에 가장 동반 탄력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자회사에 이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을 2건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는 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미증시가 오늘 많이 흔들렸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이 오는지 좀 관전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과 또 시장 불안감이 어떻게 해소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범한 퓨얼셀의 신규 상장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요 일정까지 잘 고려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